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여기는 수원 톡톡입니다. 문화교육 위주의 수원 소식들을 3명의 이수원 뉴스 시민기자가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권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윤아입니다. 이번 여름에 기록적인 폭우로 기후위기에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죠. 네. 두 분은 기후위기에 관련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제 신문 기획회의를 하면서 네,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상기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생기죠. 날이 갈수록 올라가는 이상 기온이라든지 아니면 이맘때 날씨가 이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덥고 왜 이렇게 춥지 하는 그런 이상 기후 이슈들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게 되고 관련된 뉴스라든지 책 같은 것을 좀 찾아보게 되고 아무래도 네 민감하게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어느 지역은 계속 가뭄이 심하고 어느 네. 지역은 또 비가 계속 오고. 네. 이윤아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되게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아이가 생기면서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과연 우리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책도 찾아보고 또 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해보려고 크진 않지만 작은 거라도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저는 이윤아 기자님이 쓰신 기사 잘 봤습니다. 아이와 함께. 네. 플로깅 했던 네. 기사도 썼었죠. 네. 네. 저희 차에 늘 실려 있거든요. 집게와 목장갑과 늘. 쓰레기 봉투가 늘 네. 실려 있습니다. 네. 환경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 두 분은 그러면 이런 환경 문제랑 관련해서 자신만의 활동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 집은 정수기가 없어서 물을 끓여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습관이 되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생수를 사 먹게 되면 무라벨 생수를 찾게 되는 것. 이 정도? 굉장히 소소하죠. 네, 소소한 데서 시작을 네.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수세미를 어느 순간부터 그 어느 업체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선물로 받게 된 그 친환경 수세미가 있어요. 그 뭐로만 성분이 잘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그 수세미를 쓰게 된 이후부터 그 수세미만 쓰게 되는 뭐 기억나세요? 혹시 뭘로 만든 수세미지? 수세미 어떤 그 되게 수세미? 까끌까끌한 재질인데? 그거 이름 털실- 자체가 아마 털실 수세미일 좀- 거예요. 수세미 네네. 열매를 벗겨서 속지를 말린 그것. 그 노란색. 네, 노란색 맞아요. 얼굴 그 말 맞아요. 그대로 수세미 열매입니다. 네, 공장에서 찍어 나오지 않은 네. 수세미. 네, 맞아요. 네. 그 정도입니다. 네, 이윤아 기자님은요? 저도 이제 지금 권미숙 기자가 말해준 그런 수세미를 쓰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뭐 대나무 칫솔 이런 거 집 안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쓰고 제가 또 하고 있는 건 최대한 새로운 걸 안 사려고 텀블러도 사실 저 10년째 쓰는 거 있고 작년에 선물 받아서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500ml짜리 텀블러가 2개가 되었다는 그리고 또 요즘에 신경 쓰고 있는 거는 PP 플라스틱 중에 PP 제품은 재가공이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일상적으로 재가공해서 만나는 그 플라스틱 제품들이 이제 그 PP로 된 것들인데 그는 별도로 집에서 따로 봉투를 두고 따로 모으고 있어요. 네. 재활용돼서 재사용될 수 있게. 네, 지금 두 분 이야기 잘 들어보았는데 이렇게 기후 위기에 관한 이슈가 대두가 되면서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뭐 아주 소소하게라도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버려지는 물건들을 활용해서 예술 작품을 만드는 리사이클링 아트가 대두되고 있다고 해요. 최근 문화재단 야행에서도 관련된 작품들과 활동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임승희 작가님을 모시고 리사이클링 아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임승희 작가님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별것 아닌 걸 가지고 별것으로 만드는 걸 좋아하는 아티스트 임승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리사이클링 아트. 네. 별것 아닌 것을 별것으로 만드는. 와우. 그 문구 멋있는데요? 네, 제가 오랫동안 네. 이 멘트를 쓰고 있습니다. 훔치고 네, 싶다. 네, 그럼 그 리사이클링 아트란 무엇일까요? 리사이클이라는 말 자체가 사이클은 순환이란 얘기잖아요. 거기서 RE를 붙여서 다시 순환시킨다는 그 영어의 의미가 있는데 버려진 걸 가지고 깨끗이 해서 다시 한 번 더 사용하는 그런 의미가 크고요. 리사이클링이라고 해서 어떤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 매일 버려진 거에 대한 어떤 시선을 두고 그걸 가지고 다른 걸로 다시 사용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부터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그 행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리사이클링은 그냥 다시 사용한다지만 리사이클링 아트가 되면서 네네. 아트라는 개념은 굉장히 개인적일 수 있고 또 대중적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리사이클 아트는 버려진 걸 가지고 작가가 그것에 대한 어떤 시선을 자기가 표현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버려진 걸 가지고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재료화시켜서 거기에 이야기를 담는 그 과정을 리사이클 아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 걸로 또 좋은 재료로 많이 해도 되지만 제 입장에서는 버려지고 쌓이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작가의 의도나 생각의 상상력으로 인해서 어떻게 다시 태어나고 또 형성화될 수 있는지 표현되어지는 그런 예술이 리사이클 아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업사이클링이란 말도 쓰던데 리사이클링과 업사이클링의 차이점이 있나요? 리사이클은 그냥 다시 사용하는다는 개념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조합을 하고 또 깨끗이 해서 물을 담는 플라스틱 병을 한 번 더 사용하는 것, 그리고 유리병을 깨끗이 씻어서 잼을 먹고 난 그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다른 용기로 사용하는 것, 어떤 그런 다시 사용하는 개념이 큰 것 같고요. 업사이클은 이것도 새로 신조어로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어요. 원래 있던 말이 아니고 업이라는 그 말을 붙이면서 가치를 높인다라는 그 개념이 크게 들어가 있고 플라스틱 병을 모아서 다시 용기로 사용하던 그 개념에서 그것을 누르고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가 가능한 그런 과정을 업사이클링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보기에도 새로운 제품으로 변환되어지는 결과물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가 업사이클링 작가입니다라고 소개할 때는 저는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그 아트웍으로 교육을 한다거나 그 버려진 걸 가지고 스토리를 담아서 거기에 버려진 거에 대한 가치를 계속 설명해 드리고 또 그것을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삶 안에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돕는 과정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도 업사이클링이라는 개념에 넣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리사이클링 아트는 재료에 따라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 재료로 어떤 작가들이 작품들을 만드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구글에서 너무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저는 제가 만나거나 또 교류했거나 영감을 받았던 두 작가님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한 분은 매일 무수히 많은 그 그림책이 버려지고 있는데 그림책은 코팅화되어서 그 종이가 재활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이를 자르고 붙여서 다시 팝업북으로 만드는 팝업북 업사이클 작가 안선아 씨를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엄아롱 작가라고 막걸리 병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기를 사람들이 제품을 만들고 용기를 선택할 때 그 안에 있는 그 식품을
청정하게 느끼고 또 깨끗하게 느낄 수 있게 컬러를 선택한대요. 그래서 소주도 사실 부어보면 투명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우리 초록색을 쓰듯이 네. 그 막걸리도 부으면 흰색이기도 하지만 좀 더 뭐 이렇게 그 막걸리의 어떤 청정성이나 제품의 어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컬러를 쓰는데 흰색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캔 껍질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엄아령 작가님의 그 재료가 되게 다양하지만 제가 제일 많이 봐왔던 작품들은 막걸리로 북극곰을 만들고 그다음에 캔 껍질로 물방울 형상으로 한 그런 작품들을 이제 한 업사이클 작가가 두 분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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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희 작가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들려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듣다 보니까 또 말씀해주신 작가분들의 작품을 또 보고 싶어지네요. 네. 예. 그리고 또 리사이클 아트에 이용되는 재료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 쉬이 접할 수 있는 재료들이네요. 근데 작가가 아닌 만약 일반인들이 제품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뭐 활동들이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많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이제 대부분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걸 관심을 두는 게 신기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살기도 바쁘고 그리고 또 아기 키우기도 바쁘고 회사 가기도 바쁜데 그런 거에 시선을 두고 또 그걸 가져와 가지고 뭐 조물딱조물딱 이 손으로 뭔가를 한다는 자체가 에너지를 소요했을 때 내가 굉장히 좋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지금의 시대가 지금의 시간은 이것을 하는 행위들 그러니까 다시 쓰고 다시 만들어보고 또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시선들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그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생각만 하면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많은 일상 안에서 반복되는 그 재료들이 이제 그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재료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같은 주부 생활을 해도 설거지가 좋으신 분이 있고 요리가 좋으신 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요리할 때 나오는 쓰레기가 다르고 설거지할 때 나오는 그 쓰레기가 다른데 그 속에서 자기가 좋은 느낌을 행위를 했을 때 버려지는 그 어떤 반복되는 거에 대한 시선이 사실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일반 분들이 그럼 이제 뭐 이렇게 반복되는 쓰레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조합해서 뭔가를 형상화한다기보다는 이런 게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쌓여져 있는데 쌓이고 있는데 난 줄일 수 없을까 내지는 한 번 쓸 걸 두 번 쓸 수 없을까라는 생각부터가 먼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전시나 이제 그런 미술 전시나 예술품을 감상하는 그 범주 안에서도 요즘에 많은 작가들은 자기가 반복적으로 버려지는 걸 가지고 작품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 콘텐츠나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일반 시민들이 가져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힘을 실어주시는 게 오히려 일상 안에서 본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일 같고 또 그렇게 영감을 받아오면 그런 게 다시 보이거든요. 그 재료들이. 그리고 그 재료들이 다시 보였을 때 내가 이거를 뭘 만들거나 조작할 수는 없지만 깨끗이 잘 버려주면 그분들은 이걸 잘 사용할 수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순환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리사이클링 아트 단계로 올라가면 그 예술품들을 보고 리사이클링 하는 거는 오히려 더 인식이 쉽게 받아들여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재활용해서 쓴다는 게. 그러니까 아트의 개념까지 올려놓게 되면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재활용해서 쓰는 거는 좀 더 쉽게 받아들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윤승희 작가님께서는 리사이클링 아트 에듀케이션을 하는 거네요. 교육에 조금 더 의미를 두시는 거네요. 네, 제가 하는 행위는 이제 커뮤니티 아트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커뮤니티 아트. 네, 근데 네. 그거에 대한 재료가 버려진 거죠.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고 싶거나 또 뭐 만들기를 하고 싶을 때 다 재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자기 표현의 도구로 버려진 걸 선택을 한 거죠. 예. 근데 그것을 저 혼자 표현해 보니 너무 재밌고 또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같이 누군가와 함께 하는 거에
재미를 느꼈고 또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의 각자의 삶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가 뭐지라는 좋아하는 재료나 좋아하는 끄적임이 뭐였지라는 어떤 생각을 이어가는 부분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게 서로 이렇게 커뮤니티하고 그다음에 공감하고 그리고 상대가 그걸 하고 싶어 할 때 내가 재료를 공급해 주면서 스스로 일어서서 일상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환경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임승희 작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리사이클링, 다시 할 수 있는 어떤 재료들로서 본다는 게 아주 소소한 행위여도 네. 네, 그러니까 중요한 제가 것 같아요. 하고 있는 아트웍은 세 가정에 넘지를 않아요, 거의. 그래요? 네. 저 아트라고라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요. 네. 이제 장인 정신을 많이 요구하시고 그리고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작가라는 사람은 저의 입장에서는 저랑 멀리 있고 제 삶에는 그런 분들이 만날 리가 없고 그렇게 저도 똑같이 일반 시민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그런 어떤 생각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그럼 제가 사람들한테 작가라고 불려진 이유는 이 세 가정을 생각해내는 상상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상상력을 발휘해서 굉장히 직관적인 작업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게 과정을 짧게 하는 이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는 과정을 제안해서 해결이 됐고 여기까지가 작가적인 상상력이고요. 그리고 이 상상력을 가지고 누구한테 같이 하자고 제안했을 때는 복잡하거나 공이 많이 들거나 시간이 많이 할애된다면 사람들에게 청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그리고 그런 시설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간, 그다음에 재료, 그리고 또 시간. 네, 근데 저는 제가 지향하고 있는 그 커뮤니티 아트 일상예술가의 삶을 도와드린 일들은 일단 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쉽게 이렇게 기발하고 환기할 수 있는 생각들을 생각해내는 건 어려워하시지만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 그걸 생각해내서 제안하는 에 있어서는 쉽고 단순하게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정말 그 서슴없이 되게 재지 않고 하시고 본인의 만족도가 굉장히 크세요. 네네. 그러면 그 세 가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작가의 상상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진행하는 워크숍의 매뉴얼은 세 가지 순서가 넘어가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그걸 실현시킬 수 있는 재료도 단순화시킨다. 네, 이 세 가지입니다. 네. 지금 그 세 가지를 들으니까 저희도 쉽게 다가가서 리사이클링 아트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게 쉬워야 몸과 마음이 움직여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접근성이 좋아야 그렇죠. 네, 그러면 오늘 리사이클링 아트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고 자세하게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야기에 이어서 임승희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질문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꾹 참고 있었어요. 네. 저한테 이렇게 관심을 주시다니요. 네, 그러면 2부에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원톡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수원 뉴스 시민기자 권미수 이유나 홍은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